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뉴질랜드와 6개월간의 국교 단절 이후 국교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뉴질랜드가 유엔 안보리 결정에 동참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 정착 문제를 비난하자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뉴질랜드와 국교를 단절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당시 뉴질랜드의 이러한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국교 단절을 결정하면서 뉴질랜드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고 이스라엘 주재 뉴질랜드 대사를 돌려보냈습니다. 예루살렘 저널지는 지난 수요일 뉴질랜드의 빌 잉글리시 총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뉴질랜드와 이스라엘 양국 관계에 손상이 간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편지를 보낸 후 양국 간의 국교가 회복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리 브라운리 외무장관은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에게 이중 국적을 가지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최근 웰링턴에서 있었던 로비그룹인 오즈키위와의 만남에서 나온 것입니다. 최근 호주에 살고 있는 뉴질랜드인은 대학 수업료 인상 등으로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호주 거주 뉴질랜드인에 대한 보호 대책에 소극적이었으나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촉이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브라운리 장관은 이에 대해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로 독립된 엄연히 다른 나라라고 말하고 호주에서 살기를 원하는 뉴질랜드인은 뉴질랜드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고 우리는 비자 없이 호주를 방문하고 큰 제재 없이 일할 수 있으며 다른 외국인에 비해서 뉴질랜드인은 훨씬 많은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실업수당이나 장애자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국가 장애자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가 하면 호주 방위군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2001년 2월부터 2016년 2월 사이에 호주에 들어온 뉴질랜드인에게는 특별 시민권 취득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최근 5년간 연간 5만 3천 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는 호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해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브라운리 장관은 2016년 2월 이후에 호주에 건너간 뉴질랜드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낮은 단계 코스를 공부하고 있는 해외 유학생과 공부를 마치고 뉴질랜드에서 일을 하거나 뉴질랜드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숫자를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줄이겠다는 노동당의 정책이 밝혀지자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리틀 노동당 지도자는 노동당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밝히고 낮은 단계 코스를 개발해 뒷문으로 이민을 들어오게 하면 뉴질랜드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당은 낮은 단계 코스를 선택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비자를 정지시키고 영주권을 받기 위한 가짜 코스를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이민 정책은 또 장기 취업 비자를 이용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자리가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1년짜리 비자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 2만 2천 명까지의 이민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빌 잉글리시 총리는 이민자 숫자를 줄이는 어떠한 급진적인 정책도 뉴질랜드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현재 일부 직종에서는 거의 100%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민자를 줄인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노동당의 연간 이민자를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줄이겠다면 경제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잉글리시 총리는 우리는 주택도 더 지어야 하고 도로와 상수도 건설도 늘려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만약 이민자를 줄인다면 이러한 일은 누가 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뉴질랜드 교통부는 오는 7월 초 14억 달러를 투자해 완공한 워터뷰 터널이 개통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리지스 교통부 장관은
길이 2.4km의 쌍둥이 터널이 개통되면 지난 50년 이상의 뉴질랜드 교통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기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리지스 장관은 일단 이 터널이 개통되면 1959년 오클랜드 하버 브리지가 건설된 이래 교통 문제에 있어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오클랜드 주위의 인적 물적 운송 수단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리지스 장관은 또 워터뷰 터널의 개통은 뉴질랜드의 도로공사 중 최대의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오클랜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한 의미 있는 공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워터뷰 터널은 오클랜드 서부 지역과 마누카우, 노스쇼어를 연결하는 48km의 새로운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지난 2012년 1월에 시작해 5년 6개월 만에 완공되는 것인데 터널 공사에는 4,000개의 전등과 62개의 환풍장치, 400km에 달하는 케이블이 들어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작년까지 8년간 북한에 있는 뉴질랜드 우정의 농장 등에 21만 5천 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작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2008년 이후 실시되어 오고 있는 공식 정보공개법에 따라 밝혀진 것입니다. 이들 지원금은 북한에 있는 인도적 지원기구가 위생 문제 개선이나 식품 공급에 사용하도록 전달했습니다. 제리 브라운리 외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2008년 국민당 집권 이후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금을 직접 전달한 적은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2016년 말까지 연간 3만 달러의 지원금은 서울에서 조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제리 브라운리 장관은 작년에 2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을 포함해 도발적인 행위가 나타나자 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필고프 시장은 적당한 크기의 주택을 더 많이 지어야 하고 녹지지구를 해제해 주택 수급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주택문제 태스크포스 팀은 보고서를 통해 오클랜드 시내 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에 대해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는 매년 14,000채의 새로운 주택이 필요한데 작년 한 해 동안 지어진 새로운 주택은 7,200채에 머물렀습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6,250채, 2014년에는 5,550채의 신규 주택이 지어졌는데 오클랜드는 현재 3만 5천 채의 주택이 더 필요합니다. 한편 오클랜드의 집값은 지난 2달 동안 1.6%가 올랐고 다른 지방의 집값은 6.7%가 올랐습니다. 오클랜드의 평균 집값은 86만 5천 달러, 전국 평균 집값은 54만 달러입니다. 중국 여행객이 늘어나자 중국의 시촨 항공이 이번 주 오클랜드에 취항했습니다. 시촨 항공은 일주일에 3차례 오클랜드와 시촨성의 수도 청두를 왕복하게 되는데 시촨은 판다와 매운 음식으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이로써 오클랜드와 중국의 도시를 연결하는 직항편은 주당 42편이 되는데 오는 여름 성수기에는 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중국을 왕복하는 3대 항공사는 남방항공, 동방항공, 그리고 에어차이나 등인데 이들 항공사는 하이난항공, 천진항공과 연계해 중국의 대도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항한 시촨 항공은 A330기를 이용해 연간 8만 1,000명의 여행객을 실어 나르고 뉴질랜드에 1억 200만 달러의 경제적인 소득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촨 항공은 120석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고 오는 2020년까지는 A350기를 포함해서 180대 규모의 대형 항공사로 발돋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인 포리스트에 따르면 뉴질랜드 은행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는 호주보다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포리스터는 뉴질랜드의 ASB, BNZ, 키위뱅크 등 세계 은행을 대상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테스트한 결과 호주보다 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리스터는 호주 은행의 경우 100점 만점에 64점이었지만 뉴질랜드 은행은 51점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리스트의 조사에서는 또 뉴질랜드 은행은 고객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서비스와 마케팅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질랜드 은행은 아직도 앱을 통해 질의응답이나 범용 검색을 제공하는 곳은 없고 모바일 폰을 통해 안전상의 경고 메시지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일은 제14대 오클랜드 한인회장을 뽑는 날이었습니다. 한인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박세태, 2번 하병갑 후보가 나왔습니다. 한인회장 선관위원회는 여권을 지참해야만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여러 명의 교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나왔고 투표장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패스보드 가져오라고 했지만 면허증 가지고 이날에도 인정하는데 한인에서 인정 안 해줘. 안 된다고 분명히 안 되겠니? 또 하병갑 후보는 박세태 후보가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관위 측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부정선거가 했던 게 확실히 되면 그 후보는 다시 나오면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예, 됐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문상이 어떠시죠? 그럼 다 동의하시죠? 어제 필요한 그 부분 부정행위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된 후에 지금 개표하고 결과가 나오고 나서 확인이 된 후에 뭐 당선 무효나 이 결정은 끝나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었으면 개표를 하고 안 그러면 폐기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두 후보께서 이의가 있습니까? 투표자는 519표, 박세태 후보 354표, 하병갑 후보 161표, 무효 4표로서 박세태 후보의 당선을 선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를 핥히고 우리 스스로를 빼앗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통합이 필요합니다. 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두 잔의 술은 건강에 좋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와인 한 잔 정도는 매일 마시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아무리 적은 술이라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